혹시 들어보셨나요? 80세가 넘으면 외모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결국 다 비슷해진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80세 이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들과 그 시점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한 몸 상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 명상을 추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설탕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영양 관리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과도한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추가하고 가공된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루틴을 세우는 것도 필수입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에 도움을 주며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스쿼트나 가벼운 덤벨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활동도 추천합니다. 마음 챙김 기술은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 앱이나 유튜브에서 간단한 가이드 명상을 따라 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놀아보세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여러분과 아이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또한 이웃과의 교류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이러한 소통은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추억을 되새기며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에 큰 위안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이러한 연결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어떨까요? 80세가 넘으면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아침 명상이나 짧은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철학적 사색도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감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은 모든 외적 조건을 초월하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거나 매주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등 일상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가지세요. 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죠. 자녀들에게 남긴 가르침,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타인에게 베푼 친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흔적을 더 오래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흔적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배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태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장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노년기의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시간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후배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나눠보세요. 나눔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만족을 줍니다. 나누는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80세가 넘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외모나 재산,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우리의 건강, 관계,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삶에서 꼭 지켜야 할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써 보세요. 80세 이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신체와 마음,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볼까요? 1.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아침 스트레칭과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기.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후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하루를 여는 기분이 훨씬 상쾌해질 겁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으니 매일 실천해 보세요. 공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여유 찾기. 근처 공원은 돈이 들지 않고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에서의 작은 시간은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운동과 명상.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간단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참고하거나 매트 하나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운동 후에는 5분만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루를 계획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운동과 명상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2.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기. 도서관에서 무료로 지식을 쌓는 즐거움. 도서관은 돈을 쓰지 않고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책들 속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은 집중력을 높이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연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기쁨은 나이를 잊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무료 학습.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의 지식을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MOOC 플랫폼의 코세라, edX를 활용해 원하는 주제를 배워보세요. 외국어, 요리, DIY 등 다양한 무료 강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배움의 시간을 정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얻는 활력.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비용이 들지 않는 활동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시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만의 성취감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활동들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3.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방법.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역 모임을 찾아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취미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됩니다. 이런 모임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는 돈이 들지 않고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거나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는 작은 행동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웃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따뜻한 관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새로운 만남. 봉사활동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람과 새로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센터나 자선단체에서 간단한 도움을 제공하면 스스로에게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배달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눔의 기쁨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4. 집에서 즐기는 소소한 행복. 오래된 물건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DIY. 오래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DIY 활동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병을 화병으로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을 활용해 주방용 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해줍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하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집안을 꾸미거나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DIY는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며 추억 만들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간단한 보드게임을 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자녀나 손자와 함께 오래된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들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교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선물합니다. 음악, 책, 영화 등 무료 콘텐츠 즐기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여해 읽어보세요. 또한 무료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새로운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비용 없이도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일상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 이런 콘텐츠는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5. 하루를 기록하며 감사하기.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기.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기를 통해 고민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힘을 줍니다. 감사한 일을 적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 갖기.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순간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산책 중 마주친 맑은 하늘,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등 소소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기.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집니다. 목표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을 정리하거나 30분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쉬운 일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의 성취감은 자신감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습관은 삶의 구조를 부여하며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도 하루를 풍요롭고 보람차게 보낼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시다. (80세를) 넘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1. 꾸준한 신체 활동. 나이에 맞는 운동의 중요성. 80세가 넘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일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이들의 주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과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운동을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활동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활동적 생활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들.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활동성을 유지하려는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집안일을 단순히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청소, 정원 가꾸기, 요리와 같은 일상 활동도 자연스러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을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주변 환경도 신경 씁니다. 집 안을 단순하고 안전하게 정리해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활동성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 유지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 산책을 하거나 시장에 직접 걸어 다니는 등 소소한 일정을 계획하며 매일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입니다.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도 산책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은 운동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활동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미치는 긍정적 효과.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자연을 즐기며 걷는 운동은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며 얻는 성취감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춤추기 같은 리드미컬한 운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필수 활동입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려보세요. 2.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정 체중 관리. 노년기 영양소 섭취의 핵심.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꼼꼼히 챙깁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철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근, 브로콜리,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매 끼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단에서 지나친 염분과 당분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당분은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체내 수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매일 68잔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하세요. 과식하지 않는 습관과 소식의 장점.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실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대사가 느려지고 과식은 소화 불량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루 3끼 대신 소량씩 4~5끼를 나눠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이 소식의 핵심입니다. 과식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눈에 보이는 양보다 적게 담아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식은 신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신체 세포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식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의 재생 과정을 촉진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식은 심혈관 질환과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실천하려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셔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나 접시를 작은 크기로 바꿔 시각적으로 양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식하지 않는 습관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체중 관리가 장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과체중과 저체중 모두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나가면 관절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마른 상태는 면역력 저하와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식단에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며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활동성이 증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년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체중은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으로 체중을 관리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3.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과학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생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근력을 키워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감사할 만한 일을 생각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삶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며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인적인 방법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를 느낄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은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몰입하는 시간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스트레스를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감사와 만족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습관.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와 만족을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습관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즐거운 대화, 따뜻한 날씨, 맛있는 식사를 감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에 큰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비교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집중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 신체 기능이 줄어들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와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자신만의 감사 습관을 만들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보세요. 4. 사회적 연결과 활발한 인간관계.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로라도 연락을 유지하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모임에 나가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사회적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친구와 함께 산책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이런 루틴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돌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독서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외로움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은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산책 등 신체 활동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연결과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인 교류의 중요성.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교류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노년기의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자나 손녀와의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가족 간의 교류는 사랑과 유대를 강화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하는 시간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나 친구들과의 주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계획은 노년기에 중요한 시간적 구조를 만들어주며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기술을 활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메시지 앱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으세요. 이러한 디지털 연결도 노년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호작용입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뿐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와의 정기적인 교류는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삶의 행복을 더하세요. 커뮤니티 활동과 봉사가 건강에 주는 긍정적 영향.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활동과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서 모임, 요리 강좌, 공예 교실 등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의 활력이 더해집니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음식을 나누거나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활동 등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삶의 목적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봉사와 커뮤니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를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며 혈액순환과 근육 건강에도 이점이 생깁니다. 커뮤니티와 봉사를 통해 느끼는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협력의 기쁨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봉사는 8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커뮤니티를 찾아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5. 건강관리의 실천과 책임감.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이들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큰 질병을 예방합니다. 건강검진은 몸의 작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 소화기, 뼈 건강 등 노화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골밀도 검사, 혈압과 혈당 체크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검진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생활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면 저염식 식단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마음의 평화도 제공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책임감으로 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건강한 노년을 이어가세요. 질병 관리와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며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도 필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계절성 독감 예방 접종이나 폐렴 백신을 맞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방접종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 관리와 예방은 적극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세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과 실천.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료진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한 하루 일정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몸과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체중, 혈압, 혈당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생활 습관을 조정합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며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을 배워 실천에 옮깁니다. 건강을 위한 책임감은 식단 관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이상으로 자기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또한 감정 관리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과 실천은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보다는 꾸준한 실천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 그리고 관계를 아우르는 이들의 습관을 우리도 배워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갑시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믿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모든 자산을 아파트에 투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오히려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1. 자산의 유동성 부족. 아파트는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정 자산으로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아파트를 매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세금 등은 자산 가치를 더 감소시킵니다. 이런 유동성 부족은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의 한계.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금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즉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부족해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노후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됩니다. 2.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손실 가능성.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나 정책 변화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노후를 위한 주요 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모든 자산을 올인한 경우 자산의 가치 하락은 곧 재정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한순간의 하락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시점에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한다면 본래 계획했던 자산 활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부동산 가치 차이의 문제. 부동산 가치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인기 지역은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인구 감소나 도시 외곽 지역의 경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올인한 경우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인프라가 변화하거나 재개발이 지연되면 예상했던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 선택과 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양한 지역과 자산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정책 변화 등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경제 위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노후의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노후의 불안정성.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자산만 보유한 상황.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기반은 보유 자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고정 자산만 보유한 경우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는 꾸준히 나가지만 아파트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대출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자산만 있는 상태는 재정적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들며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과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현실. 아파트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때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양한 비용이 정기적으로 지출됩니다. 이러한 유지비와 세금은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데 이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자금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수입 없이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다른 자산을 매각하거나 생활 수준을 낮추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자산 매각의 압박. 아파트에 올인한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자산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매각하려고 하면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매각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산을 매각하지 못한 채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상황에서 자산 매각의 압박은 은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노후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병행해 보유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4. 주거와 재테크 혼동의 위험. 주거를 자산으로만 바라본 잘못된 접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지만 이를 재테크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삶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자산으로만 간주하면 생활의 질보다는 시장 가치에 집착하게 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 매각이 필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즉각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주거 안정이 중요한데 재테크 수단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주거 자체의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재테크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산 전략을 병행하며 주거와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 압박. 아파트 구매 시 과도한 대출은 노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면 다른 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은 정기적으로 고정 지출을 요구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노후 재정에서 큰 압박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대출 없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거나 대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잃는 결과 아파트에 올인하고 대출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안정적이어야 할 노후가 자산 가치 변동과 대출 상환 문제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비와 자산 활용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자산에 집중한 결과 노후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아파트 투자 외에도 현금성 자산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노후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산 관리 방안.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 전략.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소득원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부 매각해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나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노후 재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확보의 중요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노후의 갑작스러운 지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는 현금이나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일정한 비율의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축성 예금, 단기 채권 또는 투자 펀드와 같은 상품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도 유동성 자산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단순히 지출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 잡힌 관리법.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금융 자산은 유동성과 소득 창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으로 보유하되 투자용 부동산은 매각해 금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이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자산 관리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아파트에 올인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유동성 확보, 균형 잡힌 관리법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전략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